핫쌤입니다. 20년 교정판 샘플 문항 해설. 지난번 의사소통 이어서 이번에는 문제 해결입니다. 자, 샘플 문항 이 파일을 열어서 펼쳐봤지요. 자, 문제 해결만 별도로 떼어내서 봤더니 전체 260문항이 들어있었습니다. 분석했더니 명제 논리게임형 문제가 15개 정도 들어있고 자원관리형 문제가 100개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꽤나 많이 들어가 있죠. 순수 문제 해결 문제는 145개였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자원관리형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자, 명제 논리게임 이와 같은 문제는 15개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죠. 근데 그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자원관리형 문제가 100개 정도 들어있었는데 나는 별도로 내가 쓴 이 책에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을 수록해 놨죠. 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특성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에 판단 기준을 주고 있죠.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답을 찾아야 하죠. 자, 10번 고객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그날 핸드폰은 무엇인가? 그러면 역시 여기에 있는 판단 기준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원관리형 문제는 내가 별도로 자원관리 책에 넣어놨죠. 자, 앞에서 봤던 문제가 조폐공사에도 출제됐죠.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면 결국 한번 출제된 문제를 다시 뺏겨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 유형만 잘 이해하면 웬만한 문제들 다 풀 수 있죠.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문제 핸드폰 추천 관련해서 내가 이 책에 넣어놨죠. 자,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문제 해결, 자원관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전체를 문제 해결 관점으로 봐라.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자원은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 미시와 거시를 다루는데 미시 부분의 교과 내용이 거의 자원관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문제 해결과 자원관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근보에도 자원관리형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순수 문제 해결 이론 매뉴얼형 문제인데 전체 260개 가운데 145개가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문을 주고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의 답을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책을 통해서 기초 개념을 익히고 난 다음에 산행공이 공개한 문제 모의고사 겸 또는 정리학습 겸 해서 공부해라. 그러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이 쉬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예시 사례를 주고 있습니다. 막걸리 판매 어쩌고.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문제 해결 절차 단계를 파악하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실제 내 책에서는 같은 예문을 주고 있죠. 막걸리 판매 어쩌고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들에게 상황과 프로세스 단계별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를 또 주고서는 역시 문제 해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A, 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철수했는데 상황이 반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사고가 부족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났나 하고 묻고 있죠. 자, 4월 22일 오늘자 신문기사입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철수했더니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례 A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고 여기에는 무슨 사고가 부족해서 이와 같은 손실이 발생했나 하고 묻고 있죠. 전략적 사고죠.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그리고 프로세스 이와 같은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거죠. 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책에 수록해 놓은 문제 지문 시험장에서 다시 봤다는 거죠. 자, 한번 봤기 때문에 눈에 익죠. 그러면 문제 풀이도 쉬워지죠. 많은 학생들이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죠. 오류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명제, 문제 문항 수만큼 많았습니다. 자, 이처럼 오류 유형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책은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죠. 자, 2019년 코레일 운전직에 피장파장의 오류, 일반화의 오류 이와 같은 것이 출제됐다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명제를 통해서 경제 현상을 분석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다. 대신에 오류에 대해서 공부해라. 오류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데 아주 좋은 이론이다 하고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시험 문제가 실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책에 충분히 다루고 있죠. 자, 지금까지 산인공이 공개한 샘플 문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내 나름의 결론을 말하자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꿔야만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화이팅 하십시오.